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치료 중인 환자들도 그렇고요. 자가 격리된 분들, 또 방역 일선의 담당자들, 이제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달했다는 의료진, 그리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건 우리 모두일 겁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도움 말씀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분 모셨습니다.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음 방역이라는 얘기 예. 나오고요. 심리 방역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몸의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우리가 되게 움츠려져 있는 상태인데 네. 굉장히 오래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몸 자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 보면 예를 들면 암 환자들, 암에 걸리고 난 환자들이 검사를 해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런 연구들도 있듯이 몸과 마음은 사실은 상당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의 감염에 대한 그 예방력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이 코로나19 예방에도 좀 중요하다 이런 저는 그런 얘기네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기초적인 합니다. 면역력을 기르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예. 일상생활에 지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연구가 지금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2월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이 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변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 한 59.8%,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지금 정도가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상의 절반 이상 정지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특히 많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여성, 성으로는 하는 일로는 아무래도 판매, 영업, 서비스직과 원래 같이 활동이 좀 많으셨던 많거나 분들. 네. 아니면 직접적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만한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보고됐습니다. 자, 약 60% 정도가 내 일상이 정지됐다라고 그렇죠. 느낀다면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할 거고 불만도 생길 거고 화도 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퀴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암 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딱 닥쳤을 때 인간의 감정 반응을 5단계로 나눴거든요. 네.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나는 그럴 리 암이 없다. 안 걸렸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본다든지. 두 번째는 그러면서 왜 나냐. 불안, 분노, 화가 납니다. 네. 세 번째는 열심히 협조합니다. 타협하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좋다는 치료법을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막 노력을 하다가 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지쳐서 우울해집니다. 훅 지쳤다 마지막에 수용하게 되는. 근데 이 단계는 꼭 죽음이나 암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재난, 어려움, 상황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이 5단계가 사람들에 따라서 쭉쭉쭉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분노나 불안 같은 게 많이 있다고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서는 불안 48.8%, 분노 21%, 충격 12%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2월 말에 했던 이제 설문이고 3월 초에 이제 했던 발표된 자료라는 걸 보면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단계가 이제 처음에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다였다면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약간 처지고 지치고 하는 방향으로 약간 좀 시프트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정신학회, 대한정신 예. 신경정신학회인가요? 예, 신경정신학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지침서를 예, 맞습니다. 내놨다고요. 예, 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심리 지원 팀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인데요. 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을 위한 것들, 그다음에 의료진, 그다음에 집에서 계속 있는 아이들을 네. 돌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놨는데 대상을 좀 좀 세분화했군요. 세분화됐지만은 일반론적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고립돼 있고요. 네.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부터 이제 우리 인간 사회적 호모사피엔스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독방에 넣는 게 제일 무서운 벌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나 이런 데서 추방을 시켰고요. 자기 부족에서 그게 최고의 벌이었잖아요. 그런데 격리시킨다는 게 인간에게 있어간 최고의 벌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자가로
격리를 하는 자가로 독방에 들어가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몸,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새 저한테 와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바이오리듬이 깨졌다는 거예요. 나의 루틴이 깨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네 하면서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밤을 새고 그럼 다음날 엉망이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심리 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나의 일상 리듬을 유지하자.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격리돼 있고 우리가 평소 하던 커뮤니케이션 많이 줄었지만 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여서 술도 한잔 하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예. 얘기 수다도 좀 떨고 이러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그렇죠. 푸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나라 맞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최소한으로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진행되고 또 앞으로 한두 달 더 갈 수 있는데 약간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한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은 감염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서울 경기 지역 같이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뭔가 한 곳이 뚫리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 만나고 싶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집에서 뭐 꼭 뭐 한 잔 뭐 이런 거 필요하다면 혼자라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족끼리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좀 가능하면 가족끼리 대화하더라도 코로나 얘기 좀 아닌 얘기, 아. 좀 일상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 마음 지침서 예. 중에서 귀에 들어오는 게 제가 눈에 띈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저도 뭐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 조금 지친 면이 있는데 너무 많이 이런 코로나 정보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 가짜 정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마음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뉴스라는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건 좋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본다고 완벽하게 다른 걸,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좀 뉴스를 보는 시간을 좀 약간 정해놓고.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일도 사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소금을 뿌린 거 것 같은 말씀하시는 경우도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인포데믹이란 말이 있듯이 어떤 막 너무 빨리 새로운 정보라고 그걸 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정보의 진위가 밝혀진 다음에 정제된 정보. 예,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새 우리가 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SNS 같은데 빨리 친구들이랑 가까워서 막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나라도 좀 자제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 모두가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 자체에 압도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거나 또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블루가 이제 우울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약간 우울한 느낌 정도인데요. 이 단어가 왜 나오게 되냐면 그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아기를 딱 낳자마자 한 30에서 40% 정도 사람들이 약간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1, 2주 안에 사라지게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거가 유사하게 많은 이들이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좀 우울감 같은 걸 느끼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에 코로나 우울 블루라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쳐간단 말이죠. 특히 이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걸 지금 모른다는 데서 좀 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뉴노멀, 맞습니다. 예.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경제 쪽에서 나왔던 단어죠. 저금리의 이제 네. 성장 자체가 완만하게 되는 저성장의 네. 세계를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온 거지만 이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 얘기되는 건 이제는 코로나가 충분히 퍼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와 이제 함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부분들이 그냥 한 두 달 하다 말아야지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찌개 먹을 때 네. 젓가락, 숟가락 다 집어넣고 담궜죠. 담궜는데 비형 간염이 나온 다음부터
다들 이제 앞접시에 국자를 쓰고 그 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 알고 조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식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거죠, 하고 이제. 네, 변화가 바뀐 오듯이 거죠. 네. 손 씻기라든지 적당한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회식이라든지 불필요한 뭐 오랫동안 만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일 계기로 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는 할 것 줄어들어야 같아요, 되지 실제로요.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 줄어들어도 뭐 어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거나 네.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리고 더 쾌적하고 나가 이제 쉴 때는 쉬고 아프더라도 참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땐 쉬자.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요새는 아플 땐 쉰다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정보는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우울하다, 불안하다,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분들 좀 심리 상담을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있던데요. 예,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가 2204-0001에서 2번까지고요. 네. 또 자가격리자나 일반 국민 등등이 이제 혹시 각 구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다 자치구별로 있습니다. 지역에도 다 있고요. 그래서 1577-0199를 전화하시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심리, 정신 부분에 대한 어디에서 이 정도면 어딜 가셔야 되고 네. 어떤 치료를 받을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